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오후 9시 45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운동을 가지 않고 집에서 간단하게 맥주 한 잔을 하면서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또 여러 또 방송 흔적이, 또 오프닝을 또 여러 번 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제목도 좀 이렇게 유치하게 지어봤습니다. 괜히 유료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시장은 사실 좀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지지 않나. 최근에 보기 드문 그런 형태의 시장이었고, 뒤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힘드셨던 분이 가장 많으시겠죠. 힘드셨던 분, 그다음에 기쁘시다 마음 분, 그다음에 이제 기쁘신 분, 이렇게 나눠졌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 기쁘신 분은 욕심 없이 아침에 이제 또 시장 분위기를 잘 파악하셨던 분이 결과적으로는 기쁘셔야 되고, 기쁘시고, 또 준비를 잘 하셨다 생각이 들고, 이분은 욕심이 조금 많으셨죠. 근데 아침에는 분명히 팔았을 텐데, 뒤에 또 조금 미련을 못 버리셨던 분, 그리고 아무것도 못 하셨던 분은 오늘 사실 하루 종일 시장을 보면서 좀 많이 힘드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시장은 힘들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도권 증시노트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크게 바뀌지 않으면서 이제 그 중간중간 펀더멘탈을 잘 파악할 수 있는데 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제가 피드백을 웬만하면 잘 안 달아드리려고 해요. 이제 또 나중에 또 고맙다고 했는데 저도 다행입니다 했는데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너무 민망하고 그럴 것 같아서 이제 댓글을 잘 안 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댓글만 많이 달아주셔서 저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힘내서 방송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글들도 많아서 사실 좀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좀 그래요. 좋은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잡소리 그만하고 기대와 현실 사이라고 한 내용들이 사실 무슨 내용인지 이제는 아실 겁니다. 이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 진짜 현실과의 그 괴리,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힘을 실었나 과연.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헛된 기대 속에서 힘든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세 상승기 이후에 이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세 번째 대세 상승이라고 외쳤던 그 이후에 마침 또 이익 실현을 잘 또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익 실현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도 이익 실현을 해야 한다. 올라갈 것 같을 때 잘라야 된다. 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뭔가 말로 설명드리기 힘든 감이 있어요. 다 좋다고 할 때는 분명히 경계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저도 깨닫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또 선배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꼭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줄여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또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뒤늦게 후회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 내용에서 보면 지속되지 않은 외인 매수 이게 정말 잘 안 일어나는 건데 제가 2019년에는 한두 번, 하나 봐야 세 번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이렇게 V자 반동을 꺾였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가 있겠지만 뒤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못 팔았던 사람은 여기가 그리울 거고 또 잘 팔았다가 다시 산 사람은 또 그 상대적으로 내가 했던 행동을 후회할 거고 그래서 심리적인 박탈감이 꽤 컸을 것이다 라는 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이렇게 뿡 떠서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좀 기회는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것까지 다 예측하는 건 사실상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잘 지켜보시고 중국 증시에 영향을 받았어요. 중국이 오늘 많이 빠지면서 이제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3일 연속으로 하락세.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업종이 하향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힘들었을 장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제도권이 외쳤던 게 진짜였구나라고 또 뒤늦게 후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뭐 운이 좋았던 거고 화웨이에 이어서 중국 5G 관련 장비를 이제 중국 외에서만 생산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시장에 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중국
그런 분위기, 좋은 분위기, 무역 협상이 잘 될 것 같은 분위기와 별개로 계속해서 뒤에서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유 없이 급락하는 대형주는 일단은 좋게 보자. 그다음 실적주도 좋게 보자. 그래서 시장 불안할 때는 테마주로 챙기자라는 부분이 오늘 또 결과적으로 어저께 추천드렸던 테마주가 좀 성공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자랑하니까 재수없죠. 또 증시 변동성이 작을 가운데 뉴스에 울고 웃고 한다는 내용 잘 파악하시면 구구절절 다 잘 예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큰 펀더멘탈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그다음에 G20 이제 회담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급등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면서 완만하게 이제 또 갈 가능성이 크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썩은 정보예요. 그래서 시장의 모멘텀을 보시면 이제 하반기 실적 모멘텀,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취약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하반기 실적 모멘텀입니다.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빼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파월 의장의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다시 피력할 가능성이 거의 뭐 99.99%입니다.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99.99.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모두 알고 있는 정보들을 또다시 언급할 텐데 이렇게 뭐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어쨌든 증시는 호황을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그렇게 많이 언급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랠리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썸머 랠리 이러면서 또 시장의 분위기를 조성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알려주지 않아요. 무슨 썸머 랠리가 어디 있습니까? 윈터 랠리, 안도 랠리 뭐 그런 거는 다 이제 기관들이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 말이고요. 그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거 뉴스에서 미쳤다고 알려줍니까? 그런 정보들은 잘 걸을 수 있는 그런 걸 기르시고 무역 협상의 결과가 뭐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그 편향 의식이 있잖아요. 좋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렇지만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무조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파급력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에 혹시나 어긋났을 경우에 큰 충격은 정말 말도 못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좋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 놓으시고 제가 바뀌는 펀더멘탈이 있을 때마다 술을 먹던 늦게 운동을 하던 골프를 늦게까지 치던 이제 꼭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나 오늘 이 뭐 실패하셨던 뭐 하루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 잘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내일 주식하실 거 아니기 때문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서두가 이제 9분씩이나 되나요? 아주 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식의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기초가 없는 기초라게 보기엔 좀 그렇지만 일단 뭐 큰 틀을 좀 잡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주식의 몇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큰 거는 여기 제목에다 썼어요. 큰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구글, 애플,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국 증시가 꺾이는 상황에서 얘는 오른다는 거는 사실 이제 사상 누각,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위기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큰 흐름을 읽으셔야 됩니다. 빠질 때는 좀 쉴 수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반등할 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이 저점일 거야, 내일이 저점일 거야, 다음날 저점인가 하면서 바닥까지 가서 못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오르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하루만 오릅니까? 계속 오르죠. 그러니까 일단 큰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큰 흐름은 일단 시장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죠. 경계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사실상 베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제 생각은. 이렇게 할 바에 지금은 차라리 코스닥으로 잡주를 해서 조금 뭐 약간의 비중으로 한 5%에서 10% 비중으로 단타로 하자는 거죠. 잃어도 되는 자금으로. 뭐 그런 자금은 없지만 그래도 안 하기는 또 우리 또 중독 다 돼 있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뉴스에 팔으라는 멘트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멘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말 불문율 같아요. 뉴스에 팔으라는 게 뉴스 나오면 사잖아요. 우리들은 임상 3상 얘기 나오면 사잖아요. 그리고 임상 3상 나오기 전에 뭐 좋다고 얘기하면은 네가 뭘 알겠냐. 그리고 뭐 주가 빠질 때 기회다 그러면은
바닥까지 가봐야 한다. 지옥에나 떨어져라. 아직도 제가 한 5, 6개월 전에 하이닉스 4만원대 추천했었는데 지금 7만원, 8만원 갔을 때도 요 지옥에 떨어져라. 지옥에서 뭐 매수하라는 식으로 댓글 달은 거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회는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그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 팔으라.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 꼭지에서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여기서 다 팔고 개인들은 뒤늦게 뉴스를 보고 사는 그런 패턴이 아마 많이 반복되셨을 겁니다. 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멘트는 사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해서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부분인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생각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한 10개 정도 포트폴리오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LG 디스플레이, LG전자, 뭐 삼성전자, 바이오 HLB, 그다음에 뭐 테마주에 뭐 몇 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분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10개 중에 뭐 어떻게 다 오르겠습니까? 이 중에 반 오르거나 재수없으면 3개 오르거나. 그렇지만 내가 고른 종목들이 다 우량주라면, 아니면은 뭐 다 희망이 있는 주, 바닥에서 잘 잡은 주라면 개 중에 한두 개가 올라오는 거죠.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올라오고 실리콘웍스 올라오면은 올라온 종목들을 일단 파는 거예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안 올랐으니까 떨어져 있죠. 얘는 올랐으니까 팔고 현금화를 챙겨 놓습니다. 그러면 제 방송 보신 분 아시겠지만 얘들도 기다리면 올라와요. 오늘 메커스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테크닉도 올라오겠죠. 이러면서 올라오면 또 팔고, 주식이 또 다른 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또 현금화 하는 거는 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포트폴리오를 100개를 나눠놔서 이거를 죽을 때까지 들고 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량주를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한두 개로 몰빵, 이렇게 어지럽게 설명을 해놨지만 아마 내용은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리고 제 생각, 제 조건, 긴가민가 하면 일단 사라. 차트가 뭐 요렇게 되면서 약간 긴가민가 할 때 있잖아요. 일단 사고 싶은 종목은 사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확신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빠지기 힘든 저점이 뭐 여기 있다면 더 좋죠. 더 과거 차트로 봐서. 그래서 긴가민가 할 때는 일단은 사고 봐라. 빠져봤자 요만큼이다 라는 부분을 기본적으로는 잘 챙겨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남들이 오른다고 생각할 때는 안 오른다. 이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다 오른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올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 더 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는 거 우리 주특기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부지기수죠, 사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서 못 팔고, 여기가 5%건 10%건 못 팔고 다시 떨어지면 이거 어떡하지? 아까 팔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다시 올라오면 또 더 올라갈 것 같은 생각에 못 팔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다시 요만큼만 와주면 얼마나 감사할까? 늘 반복되고, 오늘도 반복되고, 내일도 반복될 이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챙겨놓고 보자. 1%라도 오르면 챙겨놓고 보자. 1%가 10번 모이면 10%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요게 3%씩 3%씩 모이면은 나중에 빠지는 거 올라오면은 다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이 중에 60% 먹으면 이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60%만 올라도.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워진다라는 내용. 혼자만의 착각은 이제 그만하라는 게, 계속 오를 것 같은 그 생각. 그만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기회는 언제 있다? 그리고 외국인과 이제 기관 그 입장에서 보면 기회는 늘 바닥에 있습니다. 떨어질 때 기회가 있죠. 제 방송에 좋은 피드백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일단 여기서 잘 잡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왜냐면 이거는 사실상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반인들이나 다른 방송 하시는 분들도. 이 다 오른다고 할 때는 떨어질 일밖에 없잖아요. 실적이 최상 최고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면 안 되죠. 더 오르려면 더 힘든데, 뼈를 깎아야지 더 올라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텐데 한두 사이클 동안 바닥이거나, 실적은 좋은데 수급 때문에 바닥이거나 하는 그런 약간은 다른 펀더멘탈로 접근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조건 5% 이건 아닙니다. 무조건 5%가 아니라
대세 상승기에는 가지고 있어야죠. 대세 상승기에 다 올라가는데 혼자 팔고 사고 생쇼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증시가 박스권에 있고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을 때는 3% 5%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대세 상승기 또는 대세 하락기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유동적으로 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또 맨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짧게 넘어갈게요. 6월 4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고 제 방송을 보면서 도움을 받으셔야 저도 방송을 오래 하고 기분 좋게 또 힘내서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또 제가 뭐 돈을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뭐 이렇다고 다 물어드릴 건 아닙니다. 물어드릴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하여튼 같이 윈윈하는 방송을 저는 추구합니다. 같이 윈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래 가죠. 지금 현재 벌써 15,000명이 됐어요. 저희 구독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방송 되겠습니다. 벌써 마무리하는 분위기지만 아직 많이 남았어요. 자, 금리 인하 기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좋았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 모든 이슈가 다 공론화되고 나서는 더 이상 오르기 힘든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가 관건인데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었던 파급 효과가 되게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미국에서 얘기한 이후로 거의 모든 국가가 상승했다. 아주 좋은 모멘텀이다. 해서 이제 계속해서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관세까지 현재 있는 관세까지 유예하고 다시 협상을 하는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는 힘들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협상 재개, 양국이 부과하고 있는 관세는 유지하면서 협상을 나중에 다시 하자. 하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이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정상회담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염두에 두시라고 반복해드리는 겁니다. 자, 월스트는 협상이 결렬되고 깽판 나는 거. 그러면은 이제 주식도 2,000선이 밑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이 시장에 키를 쥐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들은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조업과 전기전자업 쪽, 이제 금융업, 증권업종이 제가 하도 여기 증권업종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오랜만에 삼성증권을 봤더니 엄청 올랐더라고요. 역시 실적 나오는 우량주들은 뭐 계속 보유하신 분도 계시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거의 2달 내내 얘기했으니까 삼성증권을. 근데 오랜만에 또 봤더니 역시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빠지는 장에서도. 현재 10시 정도 되는 시점에서 이제 글로벌 증시 살펴보면 역시나 이제 미국 S&P 같은 경우에는 뭐 횡보하고 있겠죠. 당연히 장도 안 열렸고 장 10시 반에 열리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에서와 달리 약 1시간을 제외하고 아침 5시, 아침 6시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23시간 내내 장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 해외 선물을 보시면.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뭐 거의 뭐 보합권의 움직임. 그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최근 흐름이 역시나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보합 움직임.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뭐 큰 흐름이 없이 이제 보합 움직임을 우리 낮 시간 동안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일 연속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승 기조는 우리나라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달러에 기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유로화는 많이 오른 상태. 달러로 반대로 가니까 그렇죠. 굳이 말씀을 드리면 뭐 유로화가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한 6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엔화, 프랑스, 한국 통화는 거의 뭐 미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 영향을 많이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는 뭐 마찬가지로 중요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어요. 중요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어딨나요? 뭐 중요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냐, 뭐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뭐 기대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죠.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 차트를 그리고 있을 텐데 수급에 의해서. 근데 박스권 행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또 확신 가지고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늘 경계하고 이게 사실 금액이 또 크다 보니까 주식이라는 또 자금이
정말 이게 힘들거든요. 잘못 투자하게 되면 이 주식만큼 힘든 게 없어요. 자괴감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투자하시는 걸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50원까지 떨어지면서 증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이 오늘 장중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종가 잘 마무리했네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일봉이 아니라 분봉으로, 10분봉으로 보면 사실 그동안 큰 폭의 변동성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V자로 나오긴 했지만 얼마나 취약한지 장중에 바로 3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을 조심해야 되는 또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야간 선물 현재로서 10시밖에 안 됐지만 약간은 오르고 있는 모습이네요. 모르는 일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코스피도 꼴값으로 또 마찬가지로 뭘 기다리는 척 하고 있습니다. 2120이라는 선은 좀 감사한 구간입니다. 사실상 잘 판단하셔서 아직까지 늦지 않았어요. 현금화 잘 하셨으면 좋겠고, 코스닥은 잡주 이외에는 다 대부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좀 흐름이 보이시나요? 시장의 흐름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외국인 의약품 쪽의 수급 일부, 그다음에 전기전자업종의 수급 일부, 화학은 보진 않았지만 제가 갑자기 여기 화학 들어왔다고 LG 화학을 끼워 넣는 게 또 좀 그래서 따로 듣지는 않았지만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다음에 증권업종, 제가 어저께 또 증권업종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왜냐면 어저께가 아니죠, 그저께 이 현업에서 느끼는 이제 증권의 보면은 내용이 되게 좋거든요. 수익을 다각화한, 개인들은 수술 무료인데 증권사 다 망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다 먹고 살 공리는 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 사실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다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어요. 기관은 사실 볼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일치할 확률은 낮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구간이고, 우리가 방향성으로 잡아야 되는 건 외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늘 처음 방송 보신 분들은 또 뭐냐 하겠지만, 조금 진득하게 잘 보신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외국인의 방향성이 지금 일단 힘든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수급이 다 켜져 있었어요. 왜냐면 개인들이 물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적었냐면,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사는 척을 했어요. 아침에 이렇게 오른 척 하면서 막판에 다 빼버렸기 때문에 개인들은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물려 있었고, 하루 종일 이렇게 수급이 장중에 바뀌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렇게 힘든 시장을 또 오늘 하루 보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이 샀던 종목을 일단 카카오로 계속 사고 있어요. 저는 평단이 12만 7천 원에 지금 거의 1년이 뭡니까? 엄청 들고 있는 것 같은데 13만 원 넘어가서 일단 손실은 안 보는 구간입니다. 또 카카오가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보지 마시고,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생뚱맞게 대형 고배당 KB스타가 들어와 있는데 대형 고배당 주겠죠.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셀트리온, 그다음에 LG 화학, 전자, 생활건강, LG 생활건강도 역시 올라와 있네요. 이게 참 이 대형주만 하셔도 손실은 안 볼 텐데 굳이 하루 만에 슈브를 봐야 되고 이틀 만에 50%를 먹어야 먹은 것 같고, 그리고 그 마음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하이닉스 있고, 그다음에 증권 밑에는 한국사이버결제도 있네요.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올라야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안 빠지는 것도 좋은 흐름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자, 한진카를 왜 자꾸 보여드리냐면, 어저께 또 메일이 그저께 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또 힘들 것 같다, 오늘도 결과적으로 어저께 200에서는 와야 되지 않겠냐는데 정말 200에서는 왔네요. 배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제서는 어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이제 경영권 싸움의 시발점 때문에 그래도 주가가 계속해서 안 빠지고 버티다가 주가 빠진 이유는 더 이상 경영권에서 조씨 일가를 이길 수가 없어서 사모펀드가 뺏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델타항공이 이제 지분을 조씨 일가에다가 몰아줬기 때문에 더 추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지분율이 거의 2배 이상 벌어져서 더 이상 여기다 투입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밀렸는데 통상 정말 힘든 구간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타기를 할 거면 뭐 지금이겠죠, 사실.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많이는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해서 보유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 들어서 안타까워서 하여튼 준비를 해봤고, 공매도도 많고 그다음에 뭐 대차 잔고도 많이 증가 있는 상태에서 일부 감소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뭐 1차 배팅 구간 뭐 굳이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안 들어가 있는 분들 굳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워낙 안타까워서 이제 조금 다뤄드리는 부분이고,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빠지진 않고 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이 어깨 트렌드를 잘 보셔야 돼요. 업종 트렌드를. 쌍바닥 찍고 올라오는 거라서 조금 뭐 괜찮다고 봅니다. 의약품은 오늘 약간 또 안 좋은, 사실 오늘은 좀 반등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고, 건설업은 또 내일이 또 중요하겠죠. 우리 건설업은 또 아주 애증의 또 업종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종목을 좀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14만 1,000원까지 또 해주면서 안 빠지고 계속 뭐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장이 향후에 또 올라온다면 14만 원이 아니라 아주 기대되는 또 그런, 왜냐면 모든 악재들을 몸으로 겪고 올라온 거예요. 이게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그래서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삼성증권 우리 이게 3만 얼마인가요? 하여튼 여기서 사서 잘 파셨던 것 같은데 3만 한 6, 7천 원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팔고 나와서 한동안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오는. 그냥 물리면 기본적으로 이 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초록색의 200일선이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이 121선. 이게 괜히 이평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뢰도가 높은 차트입니까? 그래서 괜히 손절할 때 뭐 그냥 하지 마시고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거죠. 포트폴리오 10개 중에 속 썩이는 종목이 있을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고점을 찍고 올라왔네요. 뚫고 놓쳤습니다. 저도 전기전자랑 뭐 바이오 그다음에 뭐 그런 제조업만 보다가 증권을 조그맣게 있어서 안 봤는데 이게 아쉽습니다. LG전자도 뭐 빠지지 않고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고, 저 같으면 팔고 나오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손해보기 힘든 구간이잖아요. 다 이익 나셨을 텐데 팔고 나오셨으면 좋겠고, 또 코아스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어저께 단타로 제가 오랜만에 단타를 드렸던 거, 왜냐면 제가 샀기 때문에 제가 사서 막판에 또 물타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용들이 물타기를 한 시점 이후에 뭐 DMZ 방문한다 트럼프가, 그래서 그 내용으로 여러분한테 과감하게 말씀드렸고, 5분 안에 쇼부 보자. 테마주는 잡주는 또 코스닥은 5분 안에 쇼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2분봉이고 2분봉을 기본으로 세팅해 놓습니다. 그리고 좀 길면 5분봉. 진짜 5분 안에 쇼부 났어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5분 안에 파고 나오자. 근데 이런 걸 잘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이게 많이 익숙해지지 않으신 분들은 올라가네 오 하면서 좋다 오 하면서 못 팔거든요. 이 들고 계신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안 말해드리려고 하는데, 또 비중을 조금 실었을 텐데 처음에는, 근데 또 가면서 많이 실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이건 투자 기술이라기보다는 욕심도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경험이죠, 경험. 막판에 조금 오르긴 해서 희망이 있고, 내일 하여튼 잘 판단하셔야 되고, 이런 거는 드릴 때 잘 하셔야 제가 다음에 또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5% 10%도 되게 큰 숫자예요. 1억이면 500만 원 하루아침에 주는 건데요. 물론 여기 1억 담으신 분 없으시겠지만, 아무튼 1, 2%에 너무 1, 2%를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시라. 차트 보세요. 이거 기대하시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거래가 터졌을 때 딱 한번 딱 먹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걱정됩니다. 아무튼 수익 나셨던 분들은 축하드리고, 그래야 또 저도 많이 다음에 또 드리고 이렇게 하겠죠.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빠졌어요. 진짜 이게 정말 갈만한 빠지고, 저는 이제 거의 실리콘웍스 비중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리콘웍스를 또 베팅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치기 소년 같아요.
한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기회를 보고 있어요. 25,000원 초반에 조금 담아놓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눈에 익숙하시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 외국인들이 오랫동안 팔았고, 그렇지만 신뢰도 높은 산중바닥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악재들을 다 겪고, 탈원전 뭐 이런 이슈들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없이는 안 되고, 1만원 빼준다고 뭐 얼마나 주가 뭐 팔려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럴 때 또 기회가 있다. 그래서 25,000원 초반에 한번 보자.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또 하루 기회를 줬어요. 진짜 우량주입니다. 80% 먹었으면 파세요. 그리고 80% 못 먹었겠죠. 30%만 먹었어도 파세요. 이제 더 이상 올라가는 거는 그냥 남의 영역입니다. 그냥 수익 나시고 파시고 그냥 차라리 다른 걸 사세요. 현금으로 부여하시든지. KD인시스를 보시면 일단 뭐 빠지는 게 조금 더 커요. 빠지는 폭이. 때문에 잘 참고하시고, 웨이브 일렉트로 추천주 새로 또 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목마르다고 맥주를 마셨더니 계속 목마르네. 그런 거. 일단 뭐 오늘 추천 드리자마자 또 3% 4% 오르는 것 같더니 또 다시 또 빠졌습니다. 이런 장이 안 빠지는 것만 해도 어디고, 또 약간의 기회를 봤어요. 약간의 또 모르겠습니다. 또 추천주 드리는 게 불안하지만 하여튼 잘 판단하세요. 저한테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괜히 또 빠지면 구독 끊고 이러지 마시고요. 하여튼 추천주로는 드렸습니다. 하이닉스도 뭐 시장 대형주들은 시장의 분위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샘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거 뭐 못 잡았으면 다음에 잡아야 되는 거고, 뭐 조금 힘들 수 있는 종목입니다. GS건설 같은 이런 거 잡아놓으시면 되죠. 또 오늘도 오르는 것 같더니 빠지고, LG디스플레이도 일단 장이 뭐 밀리니까 그래도 손실 구간 아닐 텐데, 셀트리온은 오늘 아주 중요한 차트에서 반등했습니다. 뭐 반등 아니지만 뭐 그래도 뭐라 그래야 되지? 일단 찍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너지면은 일단 팔고 나오는 거예요. 배팅 해볼만 합니다. 의약품 차트가 꺾이긴 했지만 내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잘 보시고, 도지, 하락 도지가 더 이제 신뢰도가 높습니다. 상방에 있는 도지보다. 그래도 뭐 도지는 기본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모양을 나타내는 차트이기 때문에 추세 반전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테고,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HLB가 올라졌어요. HLB는 원래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HLB 아마 저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 많으실 겁니다. HLB는 그냥 한 포트 10개 중에 하나로 구석탱이로 해서 가져가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저도 늘 있어요. HLB는 손실 구간일 확률은 낮은데, 난 바닥에서 잘 잡은 것 같은데 7만원 쪽에 뭐 근데도 불구하고 높은 데서 잡으신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바이오는, 그리고 또 임상하는 신약하는 회사들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흐름 타면은 또 올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뭐야, 또 나왔네. 어저께 코아스 추천드릴 때 나왔던 건 것 같고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뮤직 스튜디오도 하루 만에 바로 반락. 이게 또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아서 또 후회하는 거거든요. 또 잘 판단하시고, 토니모리는 팔고 나오자, 좀 팔아라 이제. 근데 오늘 또 4% 넘게 빠졌어요. 기회 줄 때 팔아야 됩니다. 이거 딱 보면 차트가 아까 어디서 많이 봤죠? NHN 한국 사이버걸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또 후회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아모레퍼시픽을 보자. LG생활건강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개인들이 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아모레를 보자. 여기까지입니다. 35분이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아마 힘드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건방지게 이렇게 또 했는데, 이 기운 빠지는 이 기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주식 하셨던 분들은. 하루 종일 무섭고, 하루 종일 힘들고, 미안하고, 뭐 이런 부분 저도 많이 느껴요. 좋은 날 올 거란 그 마인드로 툭툭 털어내시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잘 마무리하시고, 기회 주는 종목들은 일단 팔고, 뭐 대세 상승 같이 먹으면 돼요.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푹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는 그런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복 많이 받으시는 6월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